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 좋은 Bad is Good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메모리 3사가 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지금 3사의 23년 1Q 영업적자 총액이 마이너스 10조 원.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정말 이게 한 30년 만에 최악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와, 진짜 이제 삼성전자 팔아야 되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Bad is Good이에요. 네, Bad is Good. 지금 업황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거는 다 프라이싱 돼 있는 거고요. 하반기 반등을 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 사이클하고 좀 다른 게 뭐냐. 과거 사이클 대비요. 삼성이 상대적으로 원래 원가 구조가 좋기 때문에 좀 더 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게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삼성의 마켓시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40% 초반대에서 한 45%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뭐 SSD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실 처리, 재고 처리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재고 처리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뉴스들 나올 때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뉴스가 최악일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론 투자의 판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틀릴 수 있어요.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전망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리고 DDR5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요. 세미나 가면 좀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일단 23년 DDR5 침투율을 원래는 한 20%로 봤어요. 네, 20% 정도로 봤거든요. 요거 하향 조정합니다. 하향 조정.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10%로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왜? 인텔 때문에. 인텔 때문에 사파이어 래피즈 이제 하도 뒤통수를 맞아가지고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1월에 정시 출시라고 했는데 일단 물량이 하반기에 대충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10나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인텔 7. 자, 이게 자존심이죠, 자기들. 7나노 같은 10나노다, 우리는. 그래도,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 정말 수율이 안 나오니까. 정말 그러면 하반기는 수율 나오나? 모르죠, 저도. 네,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인텔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침투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DDR5 관련주들이 다 망가진 건데, 그래도 여러분, 관련주들,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네오셈 같은 회사들 계속 관심 깊게 한번 봐주세요. 관심 깊게 한번 봐주세요. DDR5는 옵니다. 네,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아요. 확신이 점점 떨어지는데. 일단 지금 그리고 서버 CPU 재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버 업체들이 지고 있는 요게 전세대 버전인 거죠. 네, 전세대 버전이라서 요것도 재고 소진이 되기까지는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요거는 그냥 잠시 어떤 일시적인 마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또 서버 투자가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 요즘에 엔비디아 GPGPU, 그죠? GPGPU 같은 경우는 A100이나 H100 같은 것들의 페어링에서 제일 쓰기 좋은 게 사파이어 래피즈입니다. 칩 자체는 좋아요. 생산을 못해서 문제인 거지, 이 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못 만드는 인텔의 문제죠. 그래서 계속해서 DDR5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한데, 삼성이 그래도 요즘에 좀 좋은 뉴스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뽑아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퀄컴 출신의 최원준 부사장이 개발실장으로 내정됐고, 거기 밑에서 실무를 하고 계신 분이 애플에서 A 바이오닉 칩 시리즈를 설계에 관여하셨던 분이고, 이번에는 엔비디아 출신의 자율주행차 전문가를 뽑아오셨어요. 로봇 전문가를 뽑아오셨는데, 권정현 상무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하셨고요. 자, 이런 분들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사람이 바뀌면 뭔가 또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회사 한 2개 정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별로 재미없는데 힘이 있는, 저력이 있는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HFR이라는 회사를 간만에 가져왔고요. HFR인데 HFR이라고 티커를, 한국 티커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유무선 통신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하는 회사고 주력 매출은 프론트홀 장비라는 건데요. 이게 뭐 한 60% 이상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5G에서 비용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는, 화를 가능하게 하고요. 이게 특화망 있잖아요. 특화망. 5G. 요즘에는 이음 5G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리미터 웨이브를 가지고 풀 커버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죠.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특정 건물, 특정 건물이나 특정 지역, 여기에다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까는 거죠, 망을.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런데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론트홀 장비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또 차세대 디바이스들하고 다 직결되는 거죠. AR, VR, 자율주행, 로봇, UAM, 이런 것들 다 직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통신에서 아주 기초적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통신 장비 업체들 중에 이렇게 실적이 멀쩡한 회사가 별로 없는데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좀 못 가는 것 같아요. 3,663억 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902억. 정말 말도 안 되죠. 시총이 현재 오늘 시총이 4,510억. 900억인데. 와, 그러면 피크아웃 한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올해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실적도 매출 한 3,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는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냐면 작년에도 이거보다 훨씬 낮은 전망치였는데 실제로 서프라이즈가 완전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4Q 같은 경우는 연말이고 일회성 비용들 때문에 조금 슬로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회사고, 실력 있는 회사는 또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예전에 뭐 한미반도체 같이.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 잘 뽑아내고 안정적인데 왜 멀티플을 못 받을까?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소개드릴 회사는요, 한 4개월 만에 가져온 것 같아요. 대덕전자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기판 업체죠.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죠.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쓰는 이제 기판을 하는 회사인데, 패키지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패키지 매출 중에서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죠. 있는데 이쪽은 이제 DDR4가 지금은 메인이겠지만 DDR5 쪽이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이 중에서 특히나 플립칩 BGA,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이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장향. 이쪽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정말 플립칩 BGA 쇼티지 때문에 난리였죠. 왜냐면 이게 ABF라는 일본의 아지노모토라는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 요게 없으면 생산을 못하는 제품이 있다 보니까 요게 CPU하고 GPU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난리였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빨리 좀 투자 결정을 해가지고 라인들이 셋업이 되고 있고, 요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립칩 BGA 매출 비중이 21년도에는 4.5%밖에 안 됐어요. 근데 22년에는 이게 21%까지 늘었고요. 23년 올해는 한 33%. 자, 올해 매출의 3분의 1이 플립칩 BGA 쪽 매출 비중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은 거의 절반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게 매출 비중이 확 늘어나는 데 있어서 플립칩 BGA의 역할이 지대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썰인데요. 스타링크 쪽에 수주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쪽에 이제 PCB 쪽에 PCB 쪽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이 1조 3,2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325억. 숫자는 뭐 기판 업체답게 좋죠. 시총은 원래는 1조였는데 최근에 조금 올랐습니다. 1.15조. 1조 1,500억 정도 되고 있고, 올해 전망치는요, 작년보다는 약간 감익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1조 2,400억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8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하락하는 부분을 일단 싸죠. 네, 사실 이 시총으로는 지금 이 실적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일단 플립칩 BGA에 대해서 사실 국내에서 플립칩 BGA 비즈니스를 삼성전기 빼고 제대로 이렇게 하는 회사가 대덕전자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림은. 그리고 이거 되게 수율도 되게 낮거든요. 네, 수율 되게 잡기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경제적 자유님이 남겨주셨어요. 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확대될수록 HBM 수요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PSK 홀딩스의 디컴 리플로우 장비가 찐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시님의 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시님이 보시는 AI 최고 수혜 반도체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제 자꾸 이렇게 3D, 2.5D로 계속 쌓고 붙이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리플로우나 이런 쪽 장비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PSK 홀딩스가 그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매출 비중이 아주 많이 나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기대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최대 반도체 기업은 지금은 엔비디아예요. 네. 엔비디아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설계 리소스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면 이제 EDA 툴 업체,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거기 이제 프록시로 본다 그러면 국내 IP 하는 칩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을 제일 그래도 연관성이 높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속에서 한미 반도체가 이런 쪽에서 확장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궤도 위성의 EMI 차폐, 그리고 HBM 쪽은 TSV, TC 본딩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되는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홀디드 줌의 검사 장비, 제조 장비 이런 것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매매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주말에 푹 쉬시고, 네, 나들이 다니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도 좀 다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올해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매주 만나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제가 보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가장 빨리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 수강생 분들은 텔레그램 단톡방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서 해당 이슈가 나오면 가급적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관련 뉴스와 코멘트들을 이제 올려드릴 계획이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요, 정규 강의 시간을 통해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